자, 유동규 본부장님, 김문기 처장까지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소외할 거 없고요. 아직 멀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제 그냥 1막이 올랐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네, 이재명의 죄의 대가를, 그러니까 김만배와 이재명의 관계가 제대로 밝혀져서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대장동으로 제대로 재판을 받아야 김문기 처장이 그나마 조금 안도하고,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 중에서 다른 분들은 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뭐 적어도 그런 수준까지 간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김문기 이분만큼은 참고인 수준 아니었습니까? 전혀 그 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왜 그런 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 또 가짜 변호사를 보냈어요. 아, 그래요? 예, 김문기 처장한테. 사실 참고인은 변호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변호사를 보냈는데 이 가짜 변호사도 이제 겁을 좀 줬던 것으로 들었어요. 와. 예, 게다가 이제 뭐냐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또 누구냐면 그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 변호사. 아, 이성문 변호사. 김만배의 최측근이죠. 만나가지고 한 5시간 있다가 아니, 예,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오히려 네. 예, 이게 뭐 기구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가족까지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네. 그 부인한테 이거 너무 위험한 지금 상황이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면 가족까지 다친다. 그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부인이 지금 김문기 씨 아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캐묻지 않은 게 아이고. 지금도 한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김문기 처장을 그렇게 협박했고 그리고 가족까지 다치게 한다는 협박을 했는지 그거 반드시 밝혀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놀라운 얘기예요. 네. 강의원한테 이거 네. 여쭤볼게요. 네. 오늘 선고가 저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게 네.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화영이하고 네. 그 다음에 김용.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면 이재명이 실형이 아니고 그렇죠. 그대로 네. 넘어가서 대통령 되는 그렇죠, 것만 그렇죠. 네. 바라보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실형은 이화영이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거나 네. 김용도 이제부터 말문을 트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결국은 사실 우리 저 유동규 선생님이 하신 게 훨씬 더 실감날 거라고 보는데 네. 당연하죠. 제가 그때 검찰 수뇌부 음흠. 검찰 수뇌부하고 좀 제가 좀 이제 친분이 있어갖고 물어보면 네. 그 수뇌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 이재명 쪽에서 툭하면은 네. 그 국회의원들을 보내가지고 네. 특별만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성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또 저희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네. 아 우리는 그런 거 전혀 관여 안 해. 네. 그건 이재명 개인 리스크니까 우리는 이재명 당무에만 우리가 조언하고 그렇죠. 관여 안 해. 이래서 저는 굉장히 양심적인 의원들이 민주당에 남아있다 칼럼까지 써줬어요. 네네. 그랬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제가 검찰 수뇌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야 그 사람들 지금 특별만에 와가지고 네. 옆에 녹음도 안 시키고 완전히 그냥 황제로 딱 거기 무슨 그 소파 앉아가지고 이화영하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까지 오로지 얘기는 존버 그냥 야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이재명 대통령 돼 너 그때까지만 참아 그런 참여한 복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마 전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양심도 있다고 썼다가 네. 바로 그 사람들 직접 다시 해서 지난번에 큰 실수를 했다. 양심에 털난 사람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저격하는 칼럼을 쓰고 네. 그 비교적 그래도 교육을 했던 그 사람들하고 다 끊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볼 때 느끼는 거는 검찰이 그 한마디로 이 오로지 그 대통령 된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대통령 되면 바로 사면 복권된다.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화영 뭐 지금 김용 이런 자들만이 아니고 무슨 그 문재인 쪽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쪽에도 뭐 지금 그 타이스탄이 뭐냐 다 잡혀 들어간 이상직이니 뭐니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다 똑같이 그러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징역 1년형은 어마어마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심에서 징역형을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자체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형을 좀 깎아준다고 해도 이거를 벌금형으로 낮추는 게 다시 낮춘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징역형이 지금 1년이 나왔는데 1년에서 뭐 6개월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아예 형의 그 종류 자체를 바꾸고 뭐 벌금을 뭐 1,000만 원을 하네 뭐를 하네 한다고 해도 형 자체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첫 번째가 잘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선고가 끝나고 나서 나와서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흔들리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오늘 강변의 말씀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말이야. 벌금형은 안 떨어지죠. 확실하죠. 네. 근데 반띵의 법칙이 계속 있다. 반띵. 아. 그러니까 구형의 반띵이야. 김혜경도 사실은 300구형이었는데 150만 원이 300구형인데 나왔죠. 150만 원 나왔잖아요. 이번에 2년 구형인데 1년 나왔어. 네. 자, 그럼 판사님들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아, 농담이고요. 오늘 제가 그 재판 중간에 쉬는 시간에 네. 제가 이제 4시경에 이제 담배 피러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흡연실로 왔는데 네. 거기에서 만난 기자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재명 재판 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네. 이재명 재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 나는 순간 봤어요? 이재명 어땠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재명 안 울었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울지는 않고 선고 받는 순간 멍하니 서 있다가 멍하니 서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털썩 이렇게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또 주저앉아 이게 크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겁 많다. 역시. 예, 겁 많아요. 네. 예,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제 안 믿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무식합니다. 이야기했더니 그거 안 믿은 분들이 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무식하네. 이제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 겁 많다 그러는데 아이 저렇게 독한 사람이 겁 많겠어 했는데 예, 겁 많다는 거 이제 다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유동규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네. 역시. 목소리 큰 사람이 틀린 말은 안 해. 저 이걸 듣기 제가 어렴풋이던 얘기 이게 하나 있어요. 올 초 1월 2일 날 부산에서 이른바 칼을 맞으셨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가. 그때 그 칼 맞는데 그 칼 맞는 순간에 그 표정을 담은 사진이 있는데 정말 그야말로 눈을 엄청나게 뜨고 굉장히 겁에 질린 표정이 잡혔어요. 그래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실려가면서 한 얘기는 혜경이를 불러줘. 혜경이만 계속 찾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혜경이 뜯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부선이 아니야? 거기서 약간 진술이 엇갈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발음이 잘못되었고 써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혜경이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결국은 혜경이만 그러니까 엄마 찾는 아이처럼 네.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고 네.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엄마가 혜경인지 무슨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하나가 그다음 어저께도 그렇잖아요. 혜경아 사랑한다 해서 올렸잖아요. 네. 정말 그 혜경을 사랑해서 올린 것인지 혹시 그것도 호칭이 좀 헷갈리게 쓴 건 아닌지. 아니 그거 원래 있잖아요. 네. 바람둥이 꼭 보면요 무슨 일 생기면 집에 가요. 아. 예. 그러니까 쫄딱 망하면 집에 가거나. 그때 혜경은 불렀겠네. 칼 맞았을 때. 그렇지. 부를 수 있지. 왜냐면 이제 꼭 보면 자기가 무슨 일 당하면은 이제 집에 가.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멀쩡할 때는 이제 남의 집에 가. 자, 예. 그러면 어저께 이제 예. 어저께 이제 김혜경 씨 이제 예. 재판 받으러 갈 때 혜경아 사랑한다 뭐 옛날에 나 찾아온 25살 아가씨 뭐 하여튼 예. 해갖고 굉장히 이제 하여튼 그런 그건 제 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또? 제가 노래를 뭘 불렀냐면 네. 할렐루야 김혜경 버전이 있어. 그렇군요. 할렐루야 김혜경 버전이 뭐냐면 네네. 할렐루야 고무신 거꾸로 신고 뭐 이런 거 있거든. 제명이 감옥 가면 네. 고무신 거꾸로 신고 네. 제명이 감옥 가면 혜경이 네. 시집가 혜경이 새 시집가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제명이가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야. 그렇군요. 이거 고무신 거꾸로 있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마라 이런 거죠. 예. 어쨌든 부창부수입니다. 네. 모두가 어저께 네. 각각 이제 그 실형 한 사람은 실형, 한 사람은 벌금형인데 네. 자 오늘 이 여러 가지 어떤 기사들이 있는데 아까 신발 던진 사람 네. 저는 저긴 줄 알았어. 의사 윤봉길 의사 윤봉길인 줄 알았더니 민주당 지지자더라고. 갑자기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판사한테 던졌겠죠. 검찰 독재 운운하면서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보수우파 시민이 분개해서 던진 걸로 착각을 했고 두 번째 지금 보수우파 시위대가 오늘 꽤 있었어요. 네. 그래도 그렇죠. 네. 이재명 구속 외쳤는데
누가 나섰게? 안기령. 안기령이 네, 나서서 정말 또 안기령이 맨 앞에 나서서 네. 뭐 나이 값을 해라 뭐 이런 아니, 식으로 뭐. 곱게 늙으세요. 아, 네. 뭐 근데 비슷하다. 나는 근데 앞으로 좀 곱게 늙어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요? 이제 뭐냐면 이제 김부선 씨한테 네. 저 이재명하고 옛날에 사귀었다면서요 이러면은 이재명이 누구예요? 이제 좀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에는 뭐 이재명 대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똘똘 뭉치는 모습 보였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원래 원내단체였는데 31명이 원내를 진입한 게 결국 공천에서 비명행사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 하나씩 나올 거다. 이재명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제 한 명씩 나올 거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누가 퍼스트 펭귄이 될 것인가? 누가 제일 먼저 이재명을 버리고서는 이쪽으로 돌아올 것인가? 지금 그런 얘기들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특히 25일날 위진교사 사건에서도 실형 선고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연타석 홈런을 맞는 거예요. 연타석 그렇죠. 홈런 맞으면 투수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우리 강천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계에서 조금은 조용히 있지만 25일 날 선고가 나면 그때부터 정말 본물 터지듯 될 그렇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강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반대가 법칙이 만약에 25일 날 되면 3년 구형이니까 네. 1년 6개월이잖아. 6개월이 되는 거죠. 1년 6개월 구형이면 지금 1년 말고 그때 또 예를 들어서 법정 구속이 가능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산시장이 징역 10월에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됐다니까요. 올해 6월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위진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국 같은 사람은요. 제가 항소심까지 실형만 나왔잖아요. 집행유예를 붙여준 게 아닌데 재판부에서 너무 너그럽게 해줬던 거죠. 이 사람 그냥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때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항소심에서 구속 안 시켰더니 지금 어떻게 해요? 창당하고 본인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의 엄중함을 지금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 실형 선고를 했을 때 법정 구속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만약에 생중계까지 했는데 법정 구속되면 정말로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뭐 국가적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면 재판부에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아니 그런 좀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됩니다.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뭐냐면 국가적 소요 사태라니요. 범죄인이 감옥 가는데 국가적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재명의 개딸들이 사실상 오늘 막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맞아요.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비행기 값 대준다 그러고 교통비 줄 테니까 중앙당에서 책임질 테니까 와라 했는데 오늘 몇 명 모였냐면 720명 모였어요. 와, 20명은 또 어떻게 맞추셨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동생한테 저 서울구치소 제가 그 감방 동기 동생이 있어요. 꼬나TV님. 예, 그래가지고 꼬난TV한테 제가 야 너 가가지고 몇 명인지 세봐 직접 그랬더니 이거를 다 세라고요. 그래가지고 셌어요. 진짜 내 문자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셌는데 정확히 셌어요. 세가지고 보니까 720명. 예, 그냥 명확하게 720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무슨 국가적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까?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의 옆에서 이재명이 키운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한총련 애들인데 그렇죠. 네. 이 한총련 좌파 완전히 극좌파 애들 그다음에 통진당 세력 애들이 이게 원래 지들끼리도 못 뭉쳐. 네. 그래가지고 얘들이요 말하자면 그 이재명이 경기도에다가 또 그 민노총 또 건물도 지어주고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민노총 애들도 있고 여기 여러 개파가 있지만 지들은 또 지들끼리도 못 뭉치는 건데 이재명 중심으로 요번에 뭉쳤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의 구심점이 없어지면 뭐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소요 사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구속해야 돼. 예, 제가 아까 이재명이가 있으면은 소요 사태 일어나. 강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린 이러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법원의 우려인 거예요. 네. 오늘 재판부가 3명이었단 말이에요. 합의부였기 때문에 이분들을 오늘 퇴근길에 신변보호 조치가 들어갔잖아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이 지금 개딸들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도 조금씩 잦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에 2개의 선고가 있고 앞으로도 뭐 줄줄이 선고가 있을 거잖아요. 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개딸들도 점점 헤쳐질 것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모여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강단이 지금 그 개딸들이- 걱정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딸들은 비자가 안 나와서 못 와요. 예. 다 중국에 있어 지금. 예, 중국에 있는데. 우리 무비자 아니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는 무지하게 많아. 근데 모이면 얼마 없어. 그 왜 그러냐면 다 중국에 있어요. 예. 그리고 막 인터넷 보면은 중국 그 오마우당. 예, 걔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막 우리나라의 댓글의 80%가 중국 애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 이재명이 중국에는 뭘 해도 쎄쎄 쉐쉐 해야지. 그게 댓글 바로- 달아주는데 이재명이 제일 아니, 좋아하는 게 댓글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쉐쉐가 나온 거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런데 네.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과 그다음에 개딸들이 오늘 벌써 시작을 했어요. 판사 누구냐? 그렇죠. 판사 뭐 탄핵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강현. 네. 진짜 이 판사 누굽니까? 자, 오늘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네. 이분이 사실은 처음에 약간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이게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바로 이 서정욱 변호사 있잖아요. 네네. 서정욱 변호사가 서울법대 나왔고 해서 이 서정욱 변호사가 이분을 좀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여러 갈래로 취재는 같은 서울법대 예. 학맥으로 취재하고 네. 그다음 서정욱 변호사도 사시 출신이니까 네. 사시 출신 변호사 사회 네.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 네. 그쪽 기수 사회 네. 한 적어도 3갈래 가까이 취재를 했는데 네. 그런 소속은 됐지만 결코 어떤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게 사법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쭉 판사 역할을 판사 논리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네. 수정 변호사가 이제 좀 보수 중에서 좀 강성인데 서 변호사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아주 괜찮다. 그야말로 법리에 의거해서만 판결을 내릴 테니까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최근에 굉장히 강력하게 절대 1년 이상은 나온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서정욱 변호사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주장을 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성진 부장판사를 믿으세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의 양형에는 지금 사실 이번 그 재판은 우리 그 재판 법원 외, 예. 법원의 양형과 지금 이제 선고가 무지 많았잖아요. 네네. 뭐 지금 뭐 윤상현, 한동훈, 뭐 그래서 주진우, 뭐 그다음에 80 뭐 나온다. 정혁진, 뭐 뭐 엄청 많은데 네.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주로 1년 그저 징역은 반드시 나온다고 적극적으로 이제 선고를 한 사람들이 정혁진, 그다음에 서정욱, 그다음에 주진우 이런 사람들 이 셋 다 맞췄습니다. 네네. 맞췄는데 서정욱 변호사의 경우는 특히 한성진 부장판사 믿을 만하다. 그것도 근거로 넣었다는 거고요. 네네. 조금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분이 서울대 공법학과 1995년 졸업이고요. 네. 98년 40회 사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이제 군법무관 거쳐서 2004년 20년간 그러니까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것으로 네. 20년간 쭉 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고 그 하여간 법리에 입각한 그러한 제 판결을 해서 눈에 돋보이는 게 바로 지난 7월에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마약 협박 사건, 주범 20대 남성한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선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이분이 이끄는 재판부가 결국 지금 여당 일각에서 요청한 생중계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생중계 거부. 두 번째, 한성진 판사가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마스크. 오늘? 예, 마스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쓸 때는 심중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게 특히 필요한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고 마스크를 쓴 이유는 심중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거 뭐 맞겠죠. 왜냐면 이재명 피고인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 피고 변호인인 자기도 그러니까 재판장의 얼굴을 보면서 나름 매의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목을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그동안 한마디로 그 이재명의 시선을 로부터 자기를 보호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바로 오늘 두 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개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중계를 거부한 게 오히려 상당히 희망적인 신호다. 쉽게 말하면 만약 생중계를 하면은 개딸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 판사들 얼굴을 마구 외울 거 아닙니까? 네네.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제 저 사람 어떻게든 잡자. 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중계를 오히려 안 한 게 지금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요. 둘째는 역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 또한 개딸들이 거리에서 알아보기 어렵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오늘 그 장면이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판사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예, 이제 이재명, 그러면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님 막 이러잖아. 네. 네.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또 다른 판사님, 네. 형사 33부 김동현 판사님, 네. 또 이제 좀 있으면 위증교사 판결하셔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김동현 판사 이러잖아요. 네. 또 다른 거 또 이제 좀 있으면 신진우 부장판사 뭐 이러다가 너무 많아져 갖고 이제는 표적이 되게 어렵다. 참고로 김동현 판사는 지금 대장동도 하는 분 아닌가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며칠 전에 아마 대장동 대장동 아마 그날, 김혜경 씨 판결 내리는 그날,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 사랑하는 혜경의 네. 그 재판은 보지 못한 채 본인의 재판을 소화해야 됐습니다. 그게 대장동이었는데, 그 대장동은 좀 먼 이제 미래의 일이고, 바로 그 김동현 판사가 열흘 뒤면은 하게 될 위증교사 그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판사는 분명히 지금 대장동 묻고 있는데 이재명은 대답하면서 판사 얼굴 보면서 저 어떻게 때려주실 거예요? 위증교사 제발 좀 약하게 때려주세요 하는 거고 김동현 판사도 이렇게 물어보는 건 대장동인데 속으로는 나 열흘 된 내가 쓰는 거 이거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해? 근데 아니 잠깐 변호사님 네. 지금 이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공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유동규 이재명의 유동규. 재판에. 아니 저는 유동규 아니, 그 보이는 정말 공신. 맞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공신이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아 이재명의 진정한 안티. 누굽니까? 이재명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재명의 안티가 누구였냐면 누구냐니까. 정청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신박한 해설인데. 네. 왜 그러느냐? 정청래가 모든 우리나라 판사님한테 독을 다 올려놨다. 그래서 입법 독주를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도 모르는 정청래가 맨날 국회법 맺죠 이러면서 떠들어대다가 게다가 무슨 사건까지 벌어졌습니까? 판사 출신 따위가 법관 출신 법관 주제에. 출신 주제에 맞아요. 야 임마 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들이 법관들을 우습게 하는구나. 그러면 제대로 이제 뭐냐면 법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들이 뭐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높은 놈일수록 이제는 더 세게 때리겠다는 판사님들이 이제 심정을 가지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법관 그건 출신 주제에- 정청래의 고도의 작전입니다. 왜냐면 빨리 이재명을 치워야 이제 본인이 지가 어떻게 해본다. 네, 이걸로. 아까 그럼 원래 제가 그래, 말씀드린 원래 이제 그거죠. 커밍아웃하는 네, 이제 그렇죠. 그 전향자 1호가 네. 그럼 정청래가 될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같다고. 분이고. 네. 유동규 부장님 말씀이 맞는 게 헌법재판관 문영배 재판관이 원래 우리 법인가 인권법인가 어쨌든 좌파에서 이제 문재인이 아마 꽂아놓은 재판관인데 정청래를 그렇게 야단쳤다고요. 기억하세요? 네. 정청래 대구 헌법재판관이. 네. 그럼요. 어저께 문영배 헌법재판관님이 헌법재판관, 네. 예. 거기 정청래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정청래가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멍청하게 앉아 있어요. 네. 뭐 지가 뭘 알아야지 대꾸를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혼내고 네. 그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또 혼내고 그래가지고 아주 바보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실상 법사위원장의 자리라는 거는 대부분 법조인 출신들이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법사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정청래 위원장이 과거에 과방위원장을 하면서 보여줬었던 어떤 좀 센 모습들 그것 때문에 개딸들이 정청래가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그 강한 압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가 계속적으로 이재명의 옆에서 당시에 또 뭐 과거에 수석 최고위원을 하기도 했었고 옆에 네. 굉장히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방통위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의가 있는데 제대로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네. 실상 왜냐하면 정청래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도 아닐 뿐더러 그쪽에 큰 관심도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사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법관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큰 맞아요. 소리로 화를 내거나 이런 일들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보도가 되었었던 것이죠. 특히 거기 헌법재판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헌법재판관 왜 네. 그거를 안 하느냐. 추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뭐냐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까봐 안 냈다 그러는데 네. 아니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님은 우리 신문도 안 본다고 생각하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단독으로 3번째 올렸어요. 네. 2번이나 바꿔놓은 거를 그렇죠. 또 바꾸고 줄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올렸나?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님은 바꿔놓을 것 같아서 안 했다 그랬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를 갖다가 바보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 워낙 뭐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입법 그리고 폭주입니다. 지금 김건희 네. 여사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 생각이 나는 게 네. 이재명 대표가 네. 그 김혜경 씨가 선고를 받으러 갈 때 그 사랑의 편지를 굉장히 길게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네.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도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요 주말마다 모여갖고 김건희 그 규탄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광화문에 모여서 모두 같이 뭐 패딩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2년 반 동안 내내 그렇게 털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SNS의 글이라는 것이 네.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좀 기운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좀 잘못된 전략이었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죠. 이게 저기 그 이재명이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동네 양아치도 네, 건달도. 네, 네. 동네 건달 양아치도 동네 건달이니까 양아치라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족보 있는 건달이 아니고 아, 동네 또 그거구나. 건달 그러니까 양아치 소위 말해서 양아치도 가족을 안 건드린다. 네. 네. 아,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양아치다 소리네. 자, 김건희 가족은 안 여사가. 건드리는데 맞습니다. 형수한테 쌍욕을 하냐? 음. 예? 가족을 안 건드리는데 형수한테 쌍욕을 해. 그렇죠. 형한테도 쌍욕을 해. 조카한테도 쌍욕을 해. 예, 그런데 예, 가족을 안 건드린다.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아들은 남이라 그랬잖아. 아들부터 남이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재명 있잖아요. 네. 해경동 나왔을 때 누구 건드렸어요? 문준영 건드렸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준영 갖고 물고 늘어진 게 이재명이고. 그럼요. 아, 뭐. 그 다음에 이번에 뭐냐면 이제 자기 문제 가지고 네. 이게 법정에 걸리니까 이번에 누구 걸러죠? 예, 김혜경 여사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물고 늘어지는데 네. 예전에는 그 해경군 관련됐을 때는 문준영으로 그렇죠. 그때 제가 같이 그땐 측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아, 우리가 문준영 갖고 건드리면 지들이 어떡할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친구들도 그러면은 아, 그때 과거에 이재명이 그랬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준영 가지고 대통령 아들 갖고 계속 흔들면 네.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놔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문준영 건드린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 김건희 여사 가지고 흔들면 네. 그렇죠. 뭐냐면은 아 자기도 이제 아이 그만하자 우리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예 만만의 공떡이죠. 네. 예. 보면은 그 옛날 초식들이 계속 동원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네 옛날 초식 네. 원래 그러니까 네. 연쇄 살인범들이 초식을 못 버려. 그렇죠. 예 네. 진화는 하는데 초식은 못 버려. 근데 예. 이제는 다 많이 탈로가 나가지고 예. 그 리바이벌이 좀 어렵지 않겠나요? 예, 맞습니다. 네. 2003년부터 네. 저기 그 남한테 떠넘기기 아. 이런 거 시전했지 않습니까? 예. 네. 자, 7시 32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신 패널 세 분께 제가 이재명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자 토크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5글자로 이재명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 다섯 글자로 해주시고 생각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자 토크, 즉 이재명 유동규 최고 벌써 나오셨네. 백두산 유동규 최고 저렇게 5글자로 딱 해주시면 저희 이 세 분이 네. 선정을 해서 지금 그 이승만 전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승만 이 책 두 권 한 세트짜리를 세 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세 분? 네. 자, 네. 강변부터. 건강 챙겨라. 건강 챙겨라. 건강 챙겨라. 네. 아, 눈물겹다. 이제 네. 감옥 말 갈 안 해도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건강 네. 챙겨라. 자, 유동규 본부장님.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자, 뭐 이것도 설명 필요 없고 네. 강 의원님.
장판 특대법이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는 것들이 다 뻔한 초식이 있는데 네네. 장외 집회 나가고요. 예. 특별법 특검법 이제 계속 예. 그냥 덤비고요. 뭐 판 뒤집으려 그러고요. 네. 뭐 그다음에 검찰은 이제 겁박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뻔하죠. 뭐 이제는 그야말로 다 법으로 어떻게 뒤집어 그냥 되는 법 안 되는 법 막 네네. 통과시켜 갖고 거부권 정부 또 유도하고 몇 가지 초식들이 나오는데 네. 장판 특대법이 벌써부터 다 플랜 B로 네. 지금 가동되기 있다고 합니다. 장판 특대법. 네. 아, 그러니까 뭐딱그 어렵다. 약간 좀 어렵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봤을 때 네네. 제가 오늘 딱 들어보니까 초식이 다 또 드러나는 것들이라 그렇죠. 정말 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세 분 거 잘 들으셨죠? 근데 너무 빨리 지금 넘어가. 그러니까요. 좀 엄청 위로 올라오고 다시. 있어요. 위로 위에. 아니, 여기 말고. 아까 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와서. 오. 자, 지금 눈에 빨리 챙기세요. 어. 눈에 들어오는 거. 아, 좀 전에 뭐 예. 있었어요. 저거 잘가. 제명아 잘 가. 야,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안 들어? 아, 왜냐면 잘 가기는 어딜 잘 가요. 근데 여기 좀 너무 좋은 거 많네요. 부선 미안해. 제명아 나가. 뭐 네. 이런 거. 네. 초밥 다시 가져와. 네. 다시. 자, 세 분이 한 사람씩 선정해 주시면 아니 그분들한테 글씨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어. 와 진짜 엄청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추억 유동규 최고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그거 괜찮은데, 유동규 최고 괜찮은데? 그렇죠. 아, 누가 유동규 최고로 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세 분 중에 누구?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셔야지. 뭐. 그럼. 자, 다시. 낙장 네, 불입인가요? 낙장불입이에요. 초밥 가져와. 콩밥 아깝다. 부선이 불러 있네. 부선이 불러. 부선이 불러. 네. 아니, 빨리 정하세요. 아, 빨리 네. 정하세요. 예. 정하세요. 예. 뭐 하시겠습니까? 저 유동규 최고 할게요. 유동규 아, 최고. 야. 자, 유동규 최고라고 써주신 분. 네. 자, 지금부터 선정되신 분은 맨 위에 멸콩TV, 저기가 있습니다. 이메일 있어요. 거기에 자신의 이름, 아이디, 그 다음에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동규 최고라고 하신 분 많은데, 빨리 지금 하시는 분이 선착순으로 빨리 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가 선택입니다. 유동규 자, 최고입니다. 또, 맞아요. 또, 네. 또, 또. 저도 유동규 최고. 아이, 같은 거 안 돼요. 나 안 돼요? 아, 제가 할게요. 하이파이브만 하시는 분 있어요. 하이파이브. 어. 예. 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라고 써주신 분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자, 강연 남았어. 부선이 불러? 부선이 불렀었어. 부선이 불러. 부선이 불러. 네. 자, 부선이 불러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동규 최고, 하이파이브,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 부선이 있다. 불러. 나그네님이네. 이 세 분은 지금 빨리 멸콩TV 지금 맨 위에 고정으로 돼 있죠? 지금 댓글에 맨 위에 이메일로 자신의 이름, 아이디,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해주시면 바로 전화를 드려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어우, 네, 진짜 좋습니다. 많이 와, 들어오셨나봐.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냥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저희가 강전의 최고도 올라왔어요. 아, 제 이름도 있는데 저 뭐죠? 늦었어. 아까 했어야지. 김부선 네. 눈물. 네. 패딩 버려라. 패딩 버려라 좋네요. 좋네. 패딩 버려 좋네. 어. 네. 근데 저는 패딩 버려라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게 네. 결과적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는 민주당에서 오늘도 되게 웃기는 게 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서 검찰 규탄 대회를 맞아요. 했어요. 저도 그거 느꼈어요. 아니 네. 그러면은 지 검으로 가야지. 왜 지 그러게. 법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옆집에 와갖고는 막 저 집 이상해요 얘기하면서 맞아, 너네 맞아, 집도 맞아. 나에게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이 집 확 불질러 버릴 거야. 그게 무슨 그런 얘기냐면 식의 정말 협박이죠. 네, 아니, 협박을 하고 있는 지금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판사들한테 협박한 야 거예요? 오늘 무죄 판결하고 협박하고 싶은데 또 자극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말은 판사 니들 오늘 유죄 안 주면 유죄 때리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말을 못 하니까 옆 동네 검찰을 끌어다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남대문 와서 동대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 개딸들 스스로가 얼마나 지금 보면은 궁지에 몰려있는지를 자인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고요. 지금이 더 재밌어. 여보 가치가. 어, 오! 아니, 지금이 더 재밌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좀 더, 여보 가치가 그분은요, 예. 제 책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렇게 어. 하죠. 예, 당신들의 댄스 여보 센스. 가치가 쓰신 분 지금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러면 유동규 법무장의 당신들의 댄스 제가 한다고 합니다. 저자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 지금 그 부분은 경제 이 공동체를 정도 최고도 있어. 맞네. 그런데 저 롱패딩 못 살 것 같아. 롱패딩이 몽클리아로 하면 6억 5천만 원 든대요. 네. 저 현역원들 다 주면 그거 비싸잖아. 네. 근데 트렌치 코트로 끝날 것 같다는데. 이제 뭐 겨울까지 겨울 안 내내 간대. 갈 수가 아니 없기 근데 때문에 지금 434억 원을 우리 개원할 다솜님. 생각을 해야지. 그러게 지금 말이야. 무슨 그런 걸 하고 있는 거? 우리 네. 다소님이, 세게 쓰셨네요. 예, 다소님이 저희 그 회사, 우리 유동규 TV 이모님이세요. 그렇구나. 음. 저 오자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오자 뭐 뭐 생각하신 하시- 거 있어요?
범죄 공동체. 얘기도 해라, 얘기도 이재명 해라. 부부가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범죄 범죄 공동체가 공동체. 된 것 범죄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니까 이런 게 막 생각이 아, 나네. 원래 저기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때 노래가 잘 돼. 그리고 시험 끝나면 정답 생각나잖아요. 네. 원래 그렇죠, 인생. 뭐 이상하게 왜 저기 무대에서는 노래가 안 되는데 네. 무대에서 내려오면 노래가 잘 되냐고.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이종군의 육감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을 잘 압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전을 더 잘 알겠지요. 정동영이라는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에 정말 저 말단에서 뭔가 자기도 캠프에 있었던 양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는 무슨 참여연대 운운하지만 결코 참여연대라든지 또 왜 그런 사회 시민단체의 유명한 그런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맨 끝에서 나 언제 좀 세상이 알아봐 줄까 눈치 굴리면서 살던 시절, 그 시절의 이재명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의 눈빛은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굶주려 있었고요. 사람들의 응원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버스 떼기 사건입니다. 지금 당시에 정동영 후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버스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손학규 캠프에 일하고 있었던 정봉주와 맞닥뜨렸습니다. 정봉주는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지요. 당시 이재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더 악을 쓰고 악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그게 방송에 나가니까 너무너무 흐뭇해했습니다. 정봉주나 김영주, 왜 부의장, 국회 부의장 했던 김영주 등등과 자기가 몸싸움을 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이 그 당시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러던 와중에 좌파 매체와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억을 합니다.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도 나 좀 알아달라 하면서 하루 종일 SNS만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시민이 시장님 언제 시정을 보실 겁니까? 이렇게 맨날 SNS로 박근혜 대통령 비판만 하고 있으면 시정은 도대체 언제 돌봐요? 했다가 거기다 고래고래 욕을 해댑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거의 그 수준이었지요. 그는 거칠었습니다. 시장 시절에도 거칠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저 자식들 다 잡아차나! 그러질 않나. 또 나중에 선거 때 당선이 되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자 방송국마다 당선 소감을 인터뷰를 하려고 줄을 섰는데 MBC였습니다. 자기네들한테 우호적일 수 있는 방송의 앵커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좀 힘드셨지요? 그 말을 했다고 안 들려요! 하고 이걸 팍 집어 던지던 그런 깡패 같은 그런 정치인. 그는 늘 굶주렸습니다. 굶주렸기에 조그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하이에나였습니다. 들깨였습니다. 옛날에 좌파 매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 꿈을 갖고 계신다는데 너무 거칠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웃사이더라서 사람들에게 나를 인지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인지도를 높이려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인싸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중앙정치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중앙정치의 언어로 바뀔 것이다. 나는 인사이드의 언어로 바뀔 것이다. 나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그렇게 했죠. 목소리 깔고 자애로운 듯이 표정도 짓고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도 취하고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말이지요. 지금 며칠 동안 이재명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게 호랑이의 얼굴입니까? 그게 산군의 얼굴입니까? 호랑이를 예전에 우리는 산군이라 불렀습니다. 산의 군주라는 뜻이지요. 산의 군주인 호랑이는 으르렁거릴 때 딱 한 번뿐입니다. 양양대면서 지저대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SNS에 중앙일보가 오늘 기사를 냈더군요. 이재명의 SNS 글을 봤더니 무죄 호소가 뒤덮었습니다. 민생 이런 단어는 아예 없고요. SNS든 아니면 뭐 직접 최고 회의에서의 발언이든 아니면 대중 연설이든 나는 무죄니까 살려달라. 나는 무죄니까 전부 나와서 집회에 참가해달라. 나는 무죄니까 폭력 집회를 해달라. 선전선동을 해댑니다. 그의 얼굴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성남시장 시절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배가 고파서 비천하지만 울부짖던 하이에나 그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이재명이고 그게 이재명의 민낯입니다. 최근에 법륜 스님을 만나서 나를 좀 응원해달라. 나를 좀 알아봐달라. 덕담을 해달라. 만났습니다. 법륜은 그에 말려들지 않았지요. 김종인과 윤여준과는 달랐습니다. 쓴소리를 해댔습니다. 정부가 잘못한 건 맞는데 민주당은 뭐하고 있니? 그러자 이재명은 MBC의 인터뷰를 거절할 때 인이어를 뽑아들면서 안 들린다고 나 이제 졌다위 인터뷰 이제 그만하겠다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폐악질을 해대던 그 얼굴로 돌아가서 법륜 스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자. 그만하자. 얼굴 돌리고 이야기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이재명의 비천한 얼굴입니다. 이게 이재명의 비루한 얼굴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 호랑이가 되겠다고 호랑이 흉내를 잠시 냈습니다. 하이에나 이재명, 굶주린 이재명, 그 이재명의 하이에나 들깨에 우리가 얼마나 더 놀아나야 합니까? 2024년 11월 13일 이재명의 운명이 바뀌는 딱 사흘 전에 이종근의 육감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이종근의 육감입니다. 등쳐먹다라는 말 아시지요? 누구누구를 등쳐먹은 인간 이렇게 쓰입니다. 국립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위협하거나 속여서 남의 재물을 빼앗고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찾아봤습니다. 등쳐먹다라는 말은 복합어입니다. 등치다와 먹다. 등치다라는 말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속여서 재물을 빼앗는다. 그래서 먹었다라는 말까지 더 의미를 부각시켜서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게 좀 더 부각이 되는군요. 용례를 찾아봤습니다. 간 빼먹고 등쳐먹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위를 맞추어 잘해주는 척하면서 정작 요긴한 것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빼앗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대법원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윤미향의 어쩜 이렇게 적확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간을 빼먹고 등을 쳐먹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겉으로는 비위를 맞추면서 잘해주는 척 하고 정작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온 온갖 후원금을 옳지는 못한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차지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오늘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이 혐의에 대해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고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1억 35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이 혐의에 대해서 바로 대법원이 맞다, 이것은 유용했다라고 확정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심은 일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자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 이재명만 그런 거 아닙니다. 김두관도 하고 온갖 민주당의 의원들이 사과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런데요, 항소심은 1심을 엎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지금 좀 전에 대법이 확정된 것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후원금 액수도 1심에서는 1,718만 원이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7,958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썼는지 설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증빙이 부족하다. 이거에 다 횡령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까 사과합니다, 윤미향 의원님 했던 자들이 2심 확정되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과가 없군요. 국민에게 후원금을 낸 국민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이 확정했습니다. 오늘 이재명은 부인한테는 사과했지만 자신이 윤미향한테 사과했던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정작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법관들입니다. 2020년도에 기소했잖아요. 1심이 2년 걸렸습니다. 대법 확정까지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윤미향은 금배지를 달기도 전에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이것이 폭로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당시에 피를 토했습니다. 윤미향,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국민들은 그때 진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 정의가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4년이 걸렸습니다. 장장 4년이요. 그럼으로써 윤미향은 금배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4년 동안 세비를 받아서 1년에 수억 원의 세비를 착복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건 바로 판사들입니다. 재판부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게 바로 이 윤미향 사건입니다. 윤미향은 억울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시민단체, 카르텔, 시민단체를 하고 민주당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그 공로로 금배지를 달고 4년 하고 또다시 그 다음 시민단체장이 그대로 금배지를 승계하고 이 카르텔이 그대로 유지하는 한 윤미향이
금배지를 4년 동안 달게 해준 것, 거기에 사법부도 공범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바로 사법부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간 빼먹고 등쳐먹은 윤미향의 금배지, 그 금배지가 또다시 이 시민단체 카르텔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국민들이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이종근의 육감이었습니다. 여기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일단 문다혜가 정말 대단하군요. 이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다음에 제3의 지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난립니다. 그런데 아예 조사조차도 안 받겠다라는 문다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이 출장, 유선조사 모두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뭐 못하겠다. 아마 사실 이 문다혜는 세상의 모든 권력이 자신한테 있다고 아직도 착각을 할 거예요. 세상에 아니 누가 청와대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하나씩 야 나한테 돈 붙여줘. 이 돈 갖고 가서 어디대 돈 세탁해. 그리고 내 저기 있지 알지 왜 그 에어비앤비에서 나오는 수익 나한테 붙여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가 뭔데 서면 조사를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아직 대통령 딸인가요? 그러게요. 대통령 딸이어도 지금 영부인도 지금 포토라인에 쓰라고 하는 판에 지금 뭔데 자기가 그러게요. 그냥 이분은 음주운전한 이혼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이분을 우리가 서면 조사해야 될 이유가 뭐죠?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또 문 대통령으로 결국은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수요일 날 1시에 찾아뵙는 우리 김희준 대표님의 그 이 시간에는 김희준 대표님과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씩 갖고 굉장히 노력을 항상. 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문다혜와 문재인 일가의 뭔가 지금 커넥션 길이를 캐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맥락이 안 이어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그 수사 있잖아요. 그 검찰이 왜 이재명 법값 하다 보니 위증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더라? 까먹었다. 별건 수사? 아니 별건 수사. 이거 별건 취재죠. 별건 취재. 이거 다분히 별건 취재입니다. 맥락이 안 이어지더라도 뭘 발견했느냐? 평산 책방에 가는 사람들이 다 중국 관광객 내지는 관광객을 포장한 어쨌든 중국인이더라. 이걸 발견했어요. 아니 도대체 중국인들이 왜 평산 책방 앞에 줄을 서 있나?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월간조선 기사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월간조선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지금 월간조선 기자가 저기를 찾아간 거예요. 책방을. 찾아서 인터뷰나 혹은 뭘 찾아갔는데 딱 봤더니 4시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찼대. 월간조선 기자의 지금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중국인이더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더라. 이곳은 중국인에게 인기가 있더라. 그런데 책 가판 위에 중앙 책방 가판 위에 보니까 3위가 중국어판 운명이었다. 그러네. 아 중국어가 이렇게 많이 중국어판 운명을 팔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게 기자가 갔을 때만 그랬겠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웬걸? 자, 블로그 등 평산 책방을 찾은 블로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아침에 제일 먼저 갔다. 연다는 오픈런을 하려고 갔다. 그랬더니 나는 10번째더라. 그래서 난 10번째야.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들이 내 앞에 9명이나 있을까 하고 봤더니 1부터 9까지 모두 다 중국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 9명이 모두 특이하게도 중국인이었다. 그런데 다 청년 중국인이었다. 책 구매하면서 직원분들께 여쭤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있더라. 라고 근데 중국 커뮤니티에서 왜 인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중국에 대륙의
10억 인구와 함께 혼밥을 하시며 욕하신 줄 알았어. 10억. 10억. 대륙의 10억 인구와 14억. 함께 14억 인구와 함께 혼밥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분이. 네네. 그것도 굉장히 많은 기니수를. 네. 그리고 경호원들이 매를 맞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많나요? 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요거 지금 띄워주신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평산책방이라는 그 책방의 홈페이지예요. 그 평산책친구라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동하는 뭐 네. 회원들이 쓴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유료 회원도 있는 그 책방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유명한. 자, 문재인 네. 중국에서 인기 많아요. 문재인 귀여워요. 문재인 여사님 웃는 모습 행복해요. 아, 죄송합니다. 식사 만약 안 하셨다면 지금 굉장히 네. 끔찍한 그런 네. 그 대목인데 여기에 보면 이겁니다. 평산 책방에 오신 중국 책 친구분들께서 네.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 네. 뭐 중국 책 친구분들이 많이 오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입증했죠. 이 정도면. 그러네요. 평산 그러네요. 책방에는 중국들이 맞네요. 인들이 맞네요. 뭐 득식을 된다. 아, 일단 중국어판이 3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책방은 정상적인 아닙니다. 책방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자들이 왜 왔나 라고 궁금하네,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제후국 그건 없었다. 그치, 그치. 제후국. 책봉한 제후국. 중화민족주의의 영광을 어. 아직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동이족이죠. 그리고 늘 고마워하고. 그러니까요. 늘 고마워하고, 쉐쉐쉐쉐의 원조. 늘 고마워하고, 혼밥, 아무리 그러니까. 혼밥을 먹으라고 해도 고마워서 혼밥 먹어주는. 여기 그러니까 가서 막 물어보면 이런 거 아니야? 한복은 어느 나라 거? 그럼 중국!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얘기하겠죠. 네. 자,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중국을 대국으로 인정하는 소국의 영주. 아, 그러네요. 응. 그러네요. 응. 영주의 집에 놀러 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아니 어디다 감히 시진핑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요. 그거 안 되지 안 되지. 아. 그런데 문재인 스스로 딱 예의를 갖추고 그러면서. 고드레도 했을 거야 아마. 네. 9번 머리 찧었을 거야. 그런데 네. 있었으면 네. 하는데 네. 없었어. 네. 네. 그러니까 혼밥하고 아. 이렇게 혼자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천하에 또 이렇게 네. 드러내고. 이 책방에 아마 구석탱이에 음. 중국인 우대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환영. 뭐 할인. 특별 할인. 특별 할인. 그래서 3위까지 올라섰겠지. 네, 다 사인도 네. 해줬겠지. 네. 뭐 아니 근데 이게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그 로봇 청소기 혹시 안 쓰시죠? 저는 얼마 전에 로봇 네네. 청소기 샀는데 네.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집에 가면 우리 이모님이 혁명이야. 이렇게 바닥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주세요. 네네. 근데 원래는 중국산 이 로봇 청소기는 세계에서 1위예요. 네, 우리나라 그렇군요. 가전이 못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최근에 삼성이 중국 1위인 그 로봇 개랑 청소기랑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중국 로봇 청소기는 카메라로 이렇게 집안을 구석구석 촬영할 수 있게 돼 다 있어요. 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중국 로봇 청소기 회사에서 그거를 공안에 넘겼어요. 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개인정보가 난리가 난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그래 지금 아직은 좀 중국 거보다는 덜 팔렸더라도 삼성 거 쓰겠다 이러면서 바꿔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중국 저기에 가서 저렇게 줄을 서는 중국인들 중에 정말 순수한 관광객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쯤 되면 충분히 보낼 만한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문재인이 아직도 충성심을 갖고 있나? 네. 네. 대구에 대한 충성심을 그럼요. 갖고 있나? 늘 그럼요. 체크해야 되고. 그럼요. 뭐 그런 거겠죠.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저기 양산책방에서 예전에 유명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인영 임종석 해서 네네. 양산 내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네네. 이재명이 오니까 황급히 돌아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양산책방은 생각보다 국가기밀이 많이 오가는 자리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무방비로 저렇게 중국인들한테 열어놓는 이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은 진짜 뇌검살 좀 해야 돼요. 그렇죠. 놀랐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평산책방에 득식을 대는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 득식을 될까? 단순히 그래 소제국 소영주가 이렇게 우리를 우러러 본다.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그 이유는 더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어찌됐든 끔찍한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왜 끔찍해? 드론 있잖아요. 네. 아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객으로 왔어요. 자 인천공항에 네,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어디로 갈게요? 네. 성남으로 가요. 성남 가는 길. 왜 그 저기 있잖아요. 양재동에서 성남 가는 길. 네. 거기에 헌인릉이 있죠. 네, 헌인릉 있어요. 쪽으로 가요. 네. 왜 갔느냐? 왜? 가자마자 드론을 딱 올립니다. 중국이? 예, 네. 중국인이 예. 드론 딱 올려서 뭘 했죠? 국정원을 촬영해. 아, 거기 내곡동이 있구나. 네, 내곡동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거기 공공기지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뭐 관광객이냐 해서. 예. 근데 나는 우리나라 경찰이 더 끔찍해. 풀어줬어요. 왜요? 아니 뭐 간첩죄가 없지. 아니 저기 간첩죄도 없고 어쨌든 뭐 저기 저 뭐지 뭐 신원은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풀어드립니다. 뭐 근데 아니 진짜 이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아니 그냥 뭐 주변에 네.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 뭐 호텔부터 간 것도 아니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떻게 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바로 국정원으로 가서 국정원 아니 이게 촬영하자. 놀다가 간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거기로 갔다는 거는 너무나 그렇죠. 의도가 명확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네. 주식 시장도 지금 날리고 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또 세금 문제도 또 날리고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미국으로 자금이 다 몰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으로 자본이 다 몰리는 바람에 네. 대한민국이 지금 자본시장이 어려워졌는데 네. 여기에 만약에 네. 금투세까지 있었으면 네. 진짜 우리 문 닫을 뻔했어요. 아 그럼요, 증시. 그럼요. 근데 요런 와중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첩죄. 그거 네. 안 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간첩이 횡행하는 중국 공안과 중국 간첩들이 횡행하는 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 그리고 오늘 뭐 그 국민의힘 게시판 때문에 난리가 나셨는데 네, 네, 네. 당 게시판은 경찰이 수사를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네, 네. 수사 결과를 보고 좀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